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30대 초반이고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쿠분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상견례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었지만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기 싫어 보였는지 시모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저질렀고 그 모습을 본 예비 형님의 집안은 최종적으로 아이쿠와의 결혼을 취소해버렸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여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시모의 원하는 것들은 물거품으로 남게 되었어요. 남편과 결혼했을 때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시모는 항상 저를 보면 하는 말씀이 약해 빠졌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말을 너무 함부로 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당황했는데 시모는 제가 상처를 받든 말든 그런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남들보다 좀 마르긴 했지만 그렇다고 약한 편도 아니었어요. 시모는 살이 좀 더 쪄야 할 것 같다면서 애도 낳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거침없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시댁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결혼 2년 차밖에 안 됐었지만 좋은 말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항상 얼굴을 마주했을 때 한도 없이 불만을 늘어놓았죠. 그래서 결국 저도 시모에게 서운한 점에 대해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심각하게 바뀌었어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이러다 속병에 걸릴 것 같아서 눈 감고 그동안 쌓인 것들을 쉬지 않고 시모에게 털어놓았죠. 처음에는 진지하게 들어주길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뉘우치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한 거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차례지. 너희 아들과 이혼하라.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지만 너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어서 함께하고 싶지 않다. 삐쩍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애도 숭풍숭풍 놔줄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내 아들이 너 같은 여자를 선택했는지 모르겠다. 나도 그동안 아들 때문에 많이 참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봐줄 수가 없겠다. 당장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각자 살게 사는 걸로 해라. 네, 아니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유 없이 헤어지는 건 말이 안 돼요. 저도 그동안 이 사람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봤는데 거의 다가 전부 엄마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몸이 갈라지도록 생겼던 거죠. 마르게도 하는 건 아니죠. 구글링해서 말할 필요가 몇 번이나 사람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하라는 부탁까지 했는데 며칠이나 지났다고 또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면 기분이 좋겠어요. 어머님, 저 이래봐도 건강해요. 병치레 크기를 안 했고요. 다른 좋은 면도 많은데 왜 맨날 구박하세요? 제가 왜 어머니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회를 받고 있다고. 그냥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진정한 조건만 안 좋은 게 아니니 너희 집안에서 뽐낼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둘이 좋아하니 결혼을 허락해줬다면서 2년 동안 우리 집안 며느리로 살면서 내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가질 만한 일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나오겠니? 엄마, 그것은 저 기가 알아서 해줄 문제잖아요. 아이를 갖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러실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으세요? 저희가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게 그냥 뒤에서 지켜보시면 안 돼요?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제발 보채지 마세요. 시모가 저를 막대하는 모습을 뒤에서 참고 지켜보던 남편도 결국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집안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시모가 좀 지나친다며 제 편에 서서 대신 말씀해 주시면서 잘못을 추궁하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굴만 보면 저를 잡아먹으려는 온갖 상처를 준 막말을 퍼부었던 심호가 가족 모두에게 한마디씩 듣게 되자 기분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 더욱 더 제게 대하는 행동들이 날카롭게 변했고 문제가 심각해지자 차라리 얼굴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한동안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어요. 며느리로서 시모에게 잘 해드리려고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시댁에 방문하지 않고 시부와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전화 통화하던 도중에 아주버님이 결혼 문제로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만들려는데 시부모님의 집에 먼저 가줄 수 있느냐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었어요. 지구의 말에 선뜻 대답하려 했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제 핸드폰을 빼앗아서 확실해지면 상견례 날짜가 잡혔을 때 가겠다고 했다. 시부모님을 만나러 가기를 꺼리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간단한 인사만 하는 자리여서 나중에 제대로 된 자리가 마련되었을 때 얼굴을 보는 걸로 하자고 말했다. 그래서 시부모님만 새롭게 만나게 될 예비 며느리의 얼굴을 본 뒤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시부모님 집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자 시모는 왜 오지 않느냐며 다시 한번 난리를 일으켰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다시 한번 나를 함부로 대할까봐 그것이 싫어서 나중에 공식적인 자리에만 참석할 것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추가적인 연락은 없었지만 시모는 우리 행동에 대해 상당히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시부가 모든 것을 막았고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다면 개인적인 만남은 만들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 후 예비 형님은 대품과 함께 시댁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나중에 남편이 시부와 전화 통화로 듣게 된 소식은 나쁘지 않은 점이었다고 하며 좋은 집안의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 갈씨 들어왔다고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예비 형님은 의사였고 집안 전체가 의사 집안이었어요. 또한 사회에서도 의료 봉사활동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었던 명문가 집안임을 알 수 있었어요.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의 만남은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는 아주버님이 사내 병원에서 장염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때에 시작되었어요. 그때 진료를 해주신 분이 바로 예비 형님이셨어요. 어떤 지인의 부탁으로 하루 동안 대신 근무를 도와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버님이 예비 형님을 만나면서 첫눈에 반해 끊임없는 구애를 하시게 되었고요. 진심을 받아들이면서 서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 일정을 잡게 되었고 우리도 예비윤구님과 예비신부의 결혼 문제로 시모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불편했지만 상견례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날부터 몸살인 것처럼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걱정되었는데 한숨 차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약간의 발열과 함께 몸이 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평소와는 다른 몸 상태 때문에 걱정이 좀 되었습니다. 약속된 일정이 있어서 무작정 일어나 나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남편에게 몸이 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하며 상견례가 끝나면 병원에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은 저를 걱정하면서 병원을 먼저 가보는 게 어떨지 물어봤는데 저 때문에 중요한 일정이 중단되길 원치 않아 상견례 장소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몸이 힘들지만 참석했는데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한 시모가 빤히 쳐다보더니 잠시 화장실로 부르더라고요. 그때가 예비 신부 가족들이 아직 도착하기 전이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개인적으로 대화하길 원했어요. 너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는 거야? 얼굴빛이 하얗게 떠가지고 꼭 체한 사람처럼 안색이 왜 그 모양이야? 몸에 문제가 있으면 약을 사서 먹어야지. 아,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요. 준비하고 병원에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상견례 끝나면 가는 걸로 그이랑 얘기 다 끝났어요. 약간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쓰러질 것처럼 힘든 건 아니니까 예민하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아주버님 상견례를 망치게 될까봐 신경 쓰이세요. 그럴 일 절대 없을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들이 어떤 집안과 결혼하고 있는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앞에서 실수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니 정신 차려서 행동해야 합니다. 상대방들 앞에서 특별한 티를 내지 말고 발길을 웃으면서 최대한 분위기를 맞춰야 합니다. 알겠죠? 시모는 제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화장실로 따로 부르며 표정을 잘 유지하라고 지시했어요. 저를 먼저 걱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주버님의 결혼 문제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상당히 불편한 눈총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오한 행동들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고 더는 대화조차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눈앞에 처음 보는 여성 한 분이 저를 쳐다봤고 저를 따라오던 시모가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때야 제 눈을 마주친 사람이 예비 신부 형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뵌 그의 여유로운 모습과 선한 눈빛으로 상당히 착한 사람임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주버님 또한 착한 성품을 지닌 분이지만 시댁 집안의 큰 문제인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면 이 결혼은 무효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예비 신부는 시모에게 밝은 얼굴로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예비 신랑이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두 사람의 결혼을 막는 일은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리로 돌아가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상견례 자리는 분위기도 좋았고 큰 문제는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지러움까지 동반되자 잠깐 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일어났어요. 그러나 갑자기 그 순간 현기증이 동반되어 눈앞의 시야가 하얗게 변하면서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한 채 물을 거리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제 앞에 있던 물잔에 손을 대자 물이 예비 형님 쪽으로 쏟아져 버리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예비 형님의 옷에 묻은 물을 닦아내려고 했지만 갑자기 시모가 제 뒷목을 잡으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쟤를 무작정 나를 밀었습니다. 밖으로 끌고 데리고 갔어요. 참,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 큰 아들의 결혼을 망치려고 작정을 세웠어. 제일 죄 없게 물잔을 쏟으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아주 매를 벌리겠다는 거지?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잠깐 현기증이 왔어요. 아주머니는 결혼을 망치려고 일부러 그런 건 전혀 아니었다고요. 잠깐 약국에 가는 게 좋겠어요. 약국. 무슨,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따위는 필요 없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었다고. 복수를 하는 거니? 어머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부터 몸이 별로 안 좋다고 했었잖아요. 속도 울렁거리고 리얼도 있는데 아무래도 몸살이 찾아온 것 같아요. 어쩌면 차에서 잠깐 쉬고 있을게요. 내가 이래서 내가 약해져 빠지는 거야?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서는 이런 중요한 날에 귀엽고 사고를 치는 건데 항상 언급해왔잖아요. 몸 관리를 잘하라고. 제가 약간 마른 것 뿐이에요. 정말 건강하고요.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몸 관리에 게을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너무하세요. 걱정해 주시려는 마음인 거죠? 내가 미쳤니? 왜 너를 걱정해? 보세요. 아까 화장실에서 걱정했던 일들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전혀 없는데 걱정을 해준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을 보고 그런 말이 나오니 이번 상견례 끝나고 나면 내 아들과 무조건 이혼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랑 이혼해야만 해요? 물 한 방울 쏟았다고 이혼까지 해야 한다는 게 맞는 건가요? 우리 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지금까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가족 간의 분열을 만들고 있다고 하셨다면요. 저의 말이 끝나는 순간 시모는 제 뺨에 손을 올린 뒤 저를 몸이 좋지 않았던 상태로 시모로부터 뺨을 맞았습니다. 이에 저항하지 못한 채로 끌고 화장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시모가 저를 뿌리치려는 노력에도 온 힘을 다해 저항했고 결국 식당을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를 높이자 시모가 당황한 모습을 보였고 제 입을 막으며 상견례를 망칠 일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시모가 제 뺨을 친 것에 대해 용서할 수 없어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고소하겠다고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상견례를 오염시킬 정도로 분위기가 팽팽해졌고 두 가문의 가족들이 몰려와 시모와 제가 서로 뒤얽힌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경악하고 있던 저의 남편은 급하게 달려와서 저와 시모를 떼어 놓았지만
시모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려 제게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아주버님이 그러한 시모를 막아서면서 무엇을 하는 짓인가 화를 내고 계셨지만 이미 시모는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 때문에 본인의 삶 전체가 꼬였다며 온갖 막말을 퍼부었고 그 말을 들은 예비 형님의 집안 식구들의 얼굴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부탁까지 하시는데도 시모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아주버님을 뿌리치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오는 순간 몸이 좋지 않았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남편과 아주버님 사이를 뚫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던 찰나 예비 형님의 집안 식구들이 온몸으로 절 막아주셨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시모는 움찔거리더니 그제서야 제 정신을 차렸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고르면서 예비 형님 식구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데 저를 온몸으로 막아주던 예비 형님께서 털끝 하나라도 건드릴 경우 가만 안 둘 테니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발언으로 제가 놀라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으켜 세우더니 내 몸 상태를 살폈어요. 괜찮아요. 아까부터 뭔가 느낌이 안 좋았었는데 약간의 몸살기가 있다고 했죠. 얼굴이 창백하고 몇 가지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요. 혹시 지금 속이 울렁거리나요? 몸은 어떤지 전부 다 말씀해 주세요. 단순히 몸살만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어제부터 몸이 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속이 메스껍고요. 울렁거리기도 하지만 지금 정말 많이 피곤하고 몸살 기운이 있어서 온몸에 힘이 없어요. 제가 내과 의사거든데 아마 임신인 것 같아요. 주기를 계산해보니 지금의 증상이 정확히 임신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예비 형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진짜 임신인지 물어봤는데 옆 건물에 약국이 있다며 임신 테스트 킷을 사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약국으로 향했어요. 제가 예비 형님의 팔을 잡고 앉아서 숨을 가다듬고 있던 찰나 이런 광경을 뒤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던 시부가 나타났습니다. 시모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너는 이게 임신이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 그만큼 관심도 없고 맨날 구박만 하니까 뭘 알 거야? 만약 며느리가 진짜 임신이 됐다면 당신이 내 행동에 대해 조용히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잖아. 노력하는 며느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좋게 좀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말로는 알았다고 해놓고 감히 며느리 얼굴에 손을 올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며느리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면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열심히 살려고요. 노력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한마디를 해주기조차 안 하고 오히려 가슴에 대못을 바가 아이 임신? 제 꾀병이야. 약해진 몸으로 임신이 될 것 같아. 내가 의사 며느리라고 하니까 샘나서 상견례 망치려는 거라고. 당신이 속고 있는 거야. 그 사이 남편이 임신 테스트기를 가져와서 예비 신랑의 지지를 받으며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뱃속에 아이가 생겼는지 확인해보는 순간 제가 그동안 서러움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하게 두 줄이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한글 장문을 각주로 나누어 주시면 편집이 더욱 쉬울 것 같습니다. 걱정부터 해야 할 것 같지 않나요? 물잔을 한번 엎었다고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고 몸이 안 좋을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당신이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해 이렇게까지 심각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우 씨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 관계를 이제까지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또한 우리 부모님도 내가 당신의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반대할 것을 알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처음 인사를 하러 갔을 때를 생각해보면요. 정말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내 앞에서 가면을 쓰고 계셨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을 쏟았다고 일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잠깐만. 혜영 씨, 내가 쉴 수 있는 걸 인정해줘. 그동안 며느리한테 쌓인 게 좀 있어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긴 했지만 나도 내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그러니 나한테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 한 번 정도는 줄 수 있잖아. 사람이 살면서 실수 하나에 사람이 어디 있는지 걔도 없이 일방적인 것이지만 결혼은 끝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엄마를 용서할 수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모두 보여줬는데 왜 기회를 미리 요청하는 거죠? 이미 물 건너간 일이고 엄마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거야.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것처럼 내 아들과 며느리는 웃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 당신과 함께 더 이상 살 수 없어.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내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계속해서 눈물 흘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시부는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시모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시부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표정을 잃은 듯이 멍하니 땅을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그때 시모가 갑자기 양손을 합치며 자신이 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지만 모두가 등을 돌리고 그 후로 시모 옆에는 가족이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때린 시모로부터 법적 소송을 제기했는데 식당의 CCTV가 그 행동을 촬영했고 이를 본 우리 부모님께서요.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한 시모의 행동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적인 피해를 입게 돼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법적 분쟁이 생겨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서로 좋게 웃으며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야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결국 집을 바꾸기로 했는데 현재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앞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돼요. 최근까지만 해도 시모가 찾아와 다시 잘 지내보자며 제 속에서 자라는 손주도 안아보고 싶다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길 원했지만 가족 모두가 반대한 이후 지금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워낙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분이라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긴장을 피할 수가 없네요. 속에 있는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 저한테 피해가 생길까봐 그것이 제일 걱정됩니다. 사람이 절벽 끝에 서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사라져버린 시모가 신경이 안 쓰이는 것은 아니라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많이 걱정되어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것들이 생기는 게 참 곤란하네요. 문제가 터지고 있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는 항상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